그러니까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어제 질의 과정에서 그 대선 득표차 상당히 몇 퍼센트로 이겼습니까? 뭐 이렇게 졌습니까? 이런 말씀 0.73%라는 말을 이끌어내면서 그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건국절을 저는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몰랐는데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네. 개천절이 사실상 건국절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949년도 10월 1일자 네. 대한민국 국경일 법을 제정하면서요. 네. 거기에 예. 개천절을 10월 3일로 예. 정했습니다. 개천절을. 예. 그 개천절을 찾아보시면은요. 영어로 네. The National Foundation Day라고 돼 있어요. 네,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보통 부르는 네. 무슨 존 제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로 Founding Father, Found가 이제 네. 건립했다, 그렇죠. 건국했다 설립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National Foundation Day 이게 우리나라는 건국의 네. 날. 네. 개천절입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만든 날, 당군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 네. 그게 10월 3일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예. 1949년도부터 법으로요. 그런데 1948년도 이제 정부 출범 이후로 49년도에 건국은 이제 10월 3일이다. 네. 건국절. 네. 이렇게 하고 8.15는 당연히 네. 광복절로 부르는 예. 국경일입니다. 국경일 법에 보면은 8.15가 광복절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국절을 8.15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이제 반국가 세력이다. 제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건국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10월 3일 날이다. 개천절이 건국절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어 공부 좀 할래? 이렇게 좀 해서 네, 그렇게 알려줘라. 네. 예. 일본어만 공부하지 말고 영어도 공부하자. 영어도 좀 봐라. 예. 그 사실 어제 뭐 내일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시겠지만 정동영 의원께서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밀정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분이 누군지 끝까지 한덕수 총리는 답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참 그 한덕수 총리께서 그분이라고 자꾸 하시던데. 예. 그게 옛날에 그분 제2의 그분이에요 이게. 제2의 그분 사건이다. 예. 아이고 참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김태효 차장을 지칭하는 네. 걸로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태효 차장일 텐데 그 김태효 차장을 총리가 그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김태효 차장이 했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 네. 그리고 친일 극우적인 발언들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해리스 참모들을 자기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발언들 이게 전부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최고 고위 당국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게 처사란 말이에요. 그럼 총리가 그걸 혼낼 생각을 해야 되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해야 될 마당에 일방적으로 칭송하고 그분이 뭐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언터처블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저는 총리가 대통령 빼고 도대체 누구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정말 저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 이 정부는 권력 서열이 굉장히 막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총리 위에 있는 분이에요. 총리의 상관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김태호 차장이 총리의 상관처럼. 그래서 전 확실해 보여. 이게 총리가 여러 사람 모시는구나. 바쁘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걱정입니다. 그 기시다가 그 주말에 오지 않았습니까? 12번째 방문이었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딱 한 차례 만나고 뭐 다음엔 상춘제에서 보자고 했지만 뭐 기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뭐 못 오겠다고 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윤 대통령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그 단절됐던 양국 간 협의체가 모두가 복원이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라.
개선된 양국 관계가 어떻게 체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저 표현은 네. 아마도 비자 나 여권을 네. 이렇게 검사하는 절차 그래서 출입국을 할 때 네. 그 이제 출입국 검사관을 네. 상호 파견해 가지고 좀 시간을 줄여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를 아마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가 들고 온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뭐 그거랑 뭐 한두 가지 정도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물컵에 이렇게 있는 물컵의 반을 채우려고 했다. 뭐 그런 걸 펴내려고 아마 지금 자랑 삼아 한 이야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비하면 기시다가 이제 사과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존심에는 오히려 이제 더 상처를 네. 입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된 저는 이번에 회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졸업여행 와가지고 예. 뭐 사탕 정도 하나 들고 와서 사탕 하나 주고 간 경우고 네. 그냥 뭐 꼭 해야 될 사과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냥 뭐 옛날에 우리 정부 했던 거 그 참고하세요. 네. 옛날 책 공부나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셈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아이고 오히려 매를 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제 대정부 질문 그 현장에서도 독도와 관련해서 얼마나 뜨겁게 논쟁을 했습니까? 그리고 네. 한덕수 총리가 독도를 그 분쟁 지역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외교다라고 비판도 했는데요. 일본의 극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독도다. 그래서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이 뭐 공동으로 관리를 공동 수역 공동으로 관리. 그러니까 한일 간에 지금 이제 독도 문제가 왜 중요하냐라고 네. 하는 걸 어제 우리 박선원 의원이 아주 네. 명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도를 보니까 네. 러시아가 있고 우리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삼각에서 보면은 러시아하고 일본의 군사적 관계로 보니까 네. 아 정말로 동해가 요충지. 예 핵심 딱 전장터가 되겠구나. 이게 옛날 러일 전쟁 이런 것도 예. 생각해보고 하면은 예.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도 예. 동해가 예. 가장 중요한 요충지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가 자기 땅이다. 네. 자기의 앞마당이다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겠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독도가 우리 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고 거기가 우리 관할 구역이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유지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땅의 일부로 네.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겠던데 거기에 동조한다는 거는 친일파 아닙니까? 친일파다. 우리 땅 포기하고 예. 맞아요. 그 땅 일본 거에 가까우니까 러시아하고 싸우실 때 마음대로 그냥 거기를 일본 땅처럼 활용하세요. 일본 방어에 네. 전진 기지로 활용하세요. 예. 라고 하는 거에 협조하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 이 전략이 일본 방위 전략에 종속되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일본 방위 백서에 나와 있는 그런 국가 전략, 일본의 네. 국가 전략의 국가 방위 전략에 대해서 예. 매우 굴종적이고 친일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네. 그런 이제 국방 전략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독도라고 하는 존재가 네.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제 영토 분쟁 수준이 아니고 가만히 네네. 보니까 예. 방위 전략,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요충 지점이다라고 네. 하는 새로운 관점을 어제 박선원 의원이 좀 제기하고 지적한 거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예. 지적이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정말 그 아주 그 예민하게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시다가 머물렀던 숙소가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인데 뭐 공교롭게도 그날 그 롯데 호텔에서 천공. 천공이 등장을 했습니다. 천공이 목격됐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참 공교롭습니다. 예. 천공이 왜 나타났을까요? 글쎄 뭐 사진 찍힌 걸로 봐서는 로비에 앉아 있던데요. 네. 로비하러 갔는지
알 수가 로비에 없습니다. 로비하러 갔나? 예. 예. 저 이제 나중에 제보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게 이제 저 보면 천공께서 말씀하시면은 정부 정책으로 되는 게 많던데요. 네. 글쎄 그걸 다 우연이라고 치더라도 네. 참 희한한 우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국제 관함식 그 국제 해양방위 산업전 열린다는데 여기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 그걸 어제 김용현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은 두 가지거든요. 내년에 관함식이 열린다. 그러니까 거고요. 내년에 열리는 관함식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5번째 관함식입니다. 어제 국방부 장관이 뭉개면서 거짓말 비슷하게 했었는데 제가 바로 잡았잖아요. 맨날 열리는 게 아닙니다. 4번 열렸고 지금 5번째 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관함식에 자위대 길을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어제 계속 우겼어요. 그거는 해군의 자위 뭐라 그럽니까? 해상 자위대의 네. 깃발.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 우길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예. 계속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말장난 중에 말장난인데요. 어쨌든 간에 2018년도에 있었던 관함식. 네. 이 관함식은 국가 원수가 이 이제 육군으로 치면 열병식. 네네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군에게 네. 이제 충성 맹세를 받는 그런 형식의 그렇죠. 해군의 행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옛날 1300년대인가요? 그때부터 영국에서 열리기 네네네. 시작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이 관례적으로 네.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열리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5번째인데 4번째 있었던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의 네네네. 관함식에 그때 우길기를 달고 일본 이 들어오도록 문재인 정부가 네. 허용했다고 어제 그 장관이 거짓말했다가 저한테 지적당하고 네. 제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네. 알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도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를 오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오지 말라. 예. 오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오겠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어떻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냐면은 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장군함에 달았던 네. 깃발인 수자기를 네. 대통령이 탈 그 배에다가 개항하라.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예. 개항하라고 해서 개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위해서 사유를 받았거든요. 예. 그 소식을 알고는 예. 일본에서 안 오겠다. 포기했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코 자위대가 그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았었다. 네. 관함식에서 네. 그거를 이야기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그리고 모르죠. 이제 우리가 다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일상적인 이제 군 활동 중에 뭐 우길기를 혹시라도 개항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함식이라는 거는 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직접 주관하고 책임하에 받는 국가의 정식 의례 행사거든요. 의전 행사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네.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책임이 있는 그 행사에서는 절대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이고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정신이고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 거죠. 참 답답합니다. 내년에도 예.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년이 어떤 해입니까? 예. 광복 80주년. 광복 80주년. 예. 을사늑약 120주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자꾸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 협정만 강조하고 있습니다.